한 서너 가지 이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머니로서 한 개 인간으로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이냐 하는 애드바이스를 하나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아이들 크면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하는 것도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유아원 꼬마들을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큰 꿈 한 가지를 소원하면 이루어진다고 누가 말했다고 쳐요. 뭐 산신령이든지 하나님이 누구 와가지고 여러분 보고 큰 꿈 한 개를 이루어질지니까 꿈 하나를 얘기해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원이 뭐겠어요? 자식자제는요? 예. 행복한 거예요. 또요? 예. 지금요, 큰 꿈 한 개를 말하라 그러니까 자식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도 있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머니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돈이 왕창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왕창 생겼으면. 그러니까 무슨 뭐 2억이나 3억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한 100억 중 왕창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100억 중 왕창 생기면 뭘 할 건데요? 신나죠, 뭐.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그 다음에 비행기도 1등 칸 타고 가고, 그 다음에 어머니에게도 용돈 듬뿍 드리고, 친구들한테 막 나눠주고, 엄청나게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야, 돈 왕창 생겼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것에 보면은요, 돈을 많이 벌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훌륭한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이 되라, 사업을 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이들이 이과대학을 가든지 변호사가 되기를 바라는 엄마들이 많아요. 그 원인을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그럼 왜 의과대학 가서 의사가 되라고 하느냐 생각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사라는 직업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픈 사람만 대해야 되거든요. 고름 짜야 되고 피 닦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만 두고 보면 의사라는 직업이 절대로 좋은 직업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의사 직업을 좋다 그러죠? 돈 많이 벌으니까. 그래서 돈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아이들요, 그러니까 29, 그러니까 10대, 20대니까 29살 이하짜리 아이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어요. 한국 투명성 기구라는 데서. 그랬더니 40.1%가 뭐라고 답했느냐 그러면요, 돈만 많이 생긴다면 나쁜 짓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답했어요. 40.1%. 그러니까 아이들 생각에 이미 돈이라는 게 나쁜 짓 해서 감옥을 가더라도 돈 많이 생기면 하겠다라고 만큼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이라는 거예요. 자, 1953년, 여러분들 생각하면 가만 옛날인데 내가 대학교 2학년 때예요. 그때 우리나라의 1년간 개인 소득이 GDP per capita 1년간 소득이 얼마였을 것 같아요? 67불이에요. 67불. 1년간 소득이.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현재 상태에서 국민 1년간 하루의 소득, 1년이 아니고 하루의 소득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1년 소득을 현재 우리는 하루 소득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득이 쭉 늘어가서 전 세계가 놀랄 만큼 소득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행복해졌느냐? 우리는 그런 동안에 행복해졌느냐? 초기에는 맞아요. 밥을 굶고 살 때 소득이 늘면은 한때 죽 먹던 걸 밥 먹게 되고, 한 끼 먹던 걸 두 끼 먹게 되고, 두 끼 먹을 세 끼 먹으니까 수입이 늘수록 점점 행복해졌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는요, GDP가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나도 국민들은 더 행복해지질 않아요. 범죄율은 점점 늘어가고, 자살률도 점점 늘어가고, 그 다음에 행복지수는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도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대통령에게 뭘 바라느냐 그랬더니 경제성장을 바란다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잘하는 일은 경제성장해서 수입 늘린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수입이 자꾸 늘어나도 사람들은 점점 더 행복해지지 않고 점점 더 착해지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마음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 자체를 몰라요. 자기 마음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100억씩 생기면, 다니엘 카네만이라고 노벨 경제학상을 탄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걸 발견했어요. 이쪽이 가로 세우고 이게 수입입니다. 이쪽이 행복의 정도예요. 그래서 수입이 늘수록 행복이 올라가요. 수입이 늘수록 행복도 올라가요. 아주 가난할 때는. 근데 기본 생활이 충족되면, 먹고 살고 잘 것이 생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수입이 자꾸 늘어나도 행복이 더 늘어나진 않아요. 댄 길버트라고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예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전부 다 행복의 수준이 다르다. 행복의 수준이 낮은 사람도 있고 행복의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고, 여기에 지금 한 200명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가지의 행복의 수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 좋아요. 휘바람 불고 마누라 보고도 좋은 소리 하고 아이들 보고도 칭찬하고 기분 좋게 노래 부르고 모든 일을 좋게 해석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행복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아침부터 찌부득하게 일어나가지고 잔소리하고 뭐든지 못마땅하고 개차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그런 사람. 그게 행복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행복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건 행복 수준이 낮은 사람이고요. 행복 수준이 높은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2다리를 잃어버렸어요. 휠체어 신세가 됐어요. 엄청나게 불행해요. 행복지수가 확 떨어져요. 그러나 1년 뒤에 가보면 옛날 상태로 올라가 있어요. 이 사람은 행복지수가 낮은 사람이에요. 복권이 당첨됐어요. 행복지수가 확 올라가요. 1년 뒤에 가보면 옛날 상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은, 사람은 전부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요, 그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거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행복 레벨을 올릴 거냐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행복 레벨을 올릴 거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는, 그 말이 맞을 것 같다 그러고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린 거, 그거 안 돼요. 그래,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 딱 뜨면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모레 아침에 눈 딱 뜨면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모레 저녁에 자리에 들 때는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 강의 별로 소용없어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나는요, 아침에 탁 일어나면 오늘 아침에도, 나는 행복하다로 시작을 합니다. 나는 행복하다로 시작합니다. 세수할 때요, 얼굴 굽힐 수 있어요. 나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내 친구들 중에 허리 아파서 얼굴 못 굽히는 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복하다 연속입니다. 아침은 행복하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하지 않고 언제든지 나는 행복하다가 머릿속에서 올라와야 돼요. 마치 담배 피우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수시로 담배 꺼내 무는 것처럼 그 습관이 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중요한 목표가 행복하게 되는 건데 그 행복하게 되는 게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게 되는 습관을 배운다는 것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걸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습관을 만들 거냐, 이게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말 듣고 내일 아침부터 가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눈 뜨자마자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습관을 들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행복하다 하는 습관을 내가 갖게 될 것이냐. 여러분들은 전부가 다 습관을 기르는 천재들입니다. 왜요? 여러분은 두 다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두 다리를 걷는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컴퓨터제이니까 아는데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로봇들을 설계했을 때요. 두 다리로 걷게 하는 로봇들 만들기 엄청나게 힘듭니다. 더구나 로봇들 보고 계단을 올라가고 계단 내려오게 하려고 그러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로봇에 짐을 지워가지고 짐질러 나르는 로봇들을 만들려고 그러면요. 수백억 원 들여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전부 두 다리로 걷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엄청난 능력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해요. 왜요? 습관이 됐으니까. 근데 그 습관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어느 선생님인데 배웠습니까? 수업 내주고. 여러분 스스로 배웠어요. 어떻게 해요?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서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지금 유아원 어머니들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되풀이하면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의 실감이 갈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유아원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한참 우리말 배우고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말 배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움입니까? 미국 사람을 갖다 놓고 우리말 배우라 그러면 10년 배워도 잘못 배워요. 우리 영어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영어 배웠지만은 영어 잘 안 되잖아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미국 가보세요. 5살이면 영어 활발해요. 거주도 영어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서 천재들이 돼서 그렇게 영어 합니까? 습관이 됐기 때문에요. 어떻게 습관이 된 겁니까? 반복해서요. 여러분 아이들 엄마 말 배우면은요, 엄마하고 단 하나 배우면은 수만 번 되풀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빠 배우면은 수만 번 되풀이 하잖아요. 물조 배우면은 수없이 되풀이 하잖아요. 물조. 그렇게 해서 어려운 한글이라는 걸 굉장한 선생 없이 유학도 안 가고 다 배웠다고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천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습관이 되려면 반복해야 된다. 습관이 되려면 반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습관이 되려면 나는 행복하다를 수없이 반복해야 돼요. 반복을 제일 잘하는 선수가 절에 있는 스님들입니다. 일평생 내내 목탁 두드리고 반복해요. 왜요?
부처님의 말씀을 습관하기 위해서요. 나는 행복하다 하는 말을 한문으로 쓰면 무상행복. 무상행복이라는 건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무상행복 사박자이기 때문에 이게 외우기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하고 다 같이 하는데요. 염불 하듯하게 합니다. 무상행복, 무상행복, 무상행복. 낮게도 하고 높게도 하고요. 전부 일어서세요. 나는 요새 삼복 컴퓨터 직원들 붙들어 놓고 한 달에 1시간씩 인생을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한 달에 1시간씩. 그랬더니 삼복 컴퓨터 직원들은 요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후 3시가 되면은 전부 일어서서 일제히 팔을 어깨, 가슴에, 허리에. 그리고 무상행복은 4박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시작합니다. 무상행복, 무상행복. 시작. 무상행복, 무상행복. 이게 목 운동이죠. 앉으세요. 그 다음에 팔 운동, 가슴 운동, 등배 운동, 옆구리 운동, 팔다리 운동, 숨쉬기. 그러니까 삼보 전 직원이 오후 3시가 되면 전원 일어서서 이걸 합니다. 그러면은 무상행복이 습관이 돼요. 그 소리 하는 게. 이게 한 가지 방법. 그 다음에 노래 불러도 돼요. 노래 불러도. 예를 들면은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너구리, 아가리, 개구리, 대가리, 우리, 종아리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꼬맹이들하고 같이 해도 됩니다. 꼬맹이들하고. 이 노래 쉬우니까요. 그래서 행복은 어디 있어요? 이 마음 속에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요. 명상하는 겁니다. 명상. 이게 미국에서는 명상이라는 걸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mindfulness라 그래요. mindlessness, mindfulness인데요. mind라는 건 마음이란 말이죠. less라는 건 없단 말이고 ful이라는 건 찾단 말이죠. mindlessness라는 건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고 mindfulness는 마음이 차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이 2개 있어요. 의식과 잠재의식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전부 다 마음을 2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이라는 마음 가고 잠재의식이라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난 다이어트 하기 때문에 밥을 2숟갈만 먹겠다 하고 결심하는 건 의식입니다. 근데 가면은 3숟갈을 내서 먹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잠재의식이에요. 나는 매일 30분씩 뛰겠다. 그건 의식이 결정합니다. 근데 월요일 까먹고 화요일 뛰고 수요일 까먹고 하는 건 잠재의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머리에는 의식과 잠재의식이 둘이 있어요. 있는데 실제로 우리 머릿속에 돌아다니는 거는요. 잠재의식이 80%고 의식이 20%예요. 그리고 우리 가만히 있으면 머릿속에 오만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어젯밤에 봤던 드라마 생각이 났다가 그저께 남편하고 싸웠던 생각이 났다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믿던 생각도 났다가 그때 엄마인데 잘못해서 후회도 났다가 그 다음에 친구가 아픈 걸 보니까 나도 아프면 어떻게 하나 걱정됐다가 이래가지고 노후에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을 했다가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전부 다 잠재의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내하고 관계없이 의식하고 관계없이 왔다 갔다 이게 잠재의식이에요. 그런데 잠재의식이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면은 마인드레스니스, 마음이 없는 거고요. 의식이 꽉 잡아서 내가 의식이 생각하는 대로 머리를 지배하면 그건 마인드풀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평소에 마음을 버려두고 지멋대로 온갖 생각이 왔다 갔다 하게끔 하는 게 아니고 의식이 주인이 딱 돼가지고 쓸데없는 생각을 못하게 딱 마음이 잡는 겁니다. 이게 마인드풀리스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밥맛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어젯밤에 드라마 봤던 생각이나 하고 앉았고 칫솔질 하면서 이 닦는 데에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친구 만났을 때 친구 기분 나쁘게 하던 일이 생각이 나고 이러면 이게 마인드레스니스예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입맛에 집중해서 야 맛있다 정말 맛있네 이렇게 먹고 칫솔질 할 때는 그래 이를 정성껏 잘 닦아야지 너무 세게 닦으면 이몸 벗어질 거고 적당히 닦으면 이거 안 닦일 거고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항상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게 마인드풀니스예요. 그래서 이 마인드풀니스를 제대로 하는 방법이 명상입니다. 지금부터 명상 해볼 텐데요. 사실은 여기다가 스님이 앉듯이 가부좌 틀고 앉는 게 원칙인데 책상에 이 자리에 앉아 좋습니다. 그래 허리를 뒤에 붙이고 엉덩이를 뒤에 붙이고 몸을 바로 잡고 평쾌 앉아가지고 긴장을 풀어요. 목이나 팔이나 이렇게 긴장을 이렇게 풉니다. 그렇게 풀고 그 다음에 눈을 감고요. 먼저 깊은 호흡을 3번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들어 마실 때 어디를 들어 마시면 배를 불룩 하면서 크게 들어 마시는 거예요. 복식 호흡을 합니다. 배를 불리면서 크게 들어 마시고 배를 내밀면서 내뱉고 끝까지 내뱉고 다시 크게 들어 마시고 그 다음에 끝까지 내뱉고 그러면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호흡을 합니다. 근데 가능하면은 천천히 깊게 합니다. 의식을 지배한다. 좋은 방법은요. 뭔가 한 가지 점을 잡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을 하고 있으니까요. 모든 신경을 호흡에만 집중해요. 아랫배에만 신경을 집중하고 다른 걸 잊어버립니다. 내쉬고 신경을 아랫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 다 안 하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잠재의식을 다 잠재우고 호흡에만 집중하고 있으려고 그러면 갑자기 다른 생각이 나요. 내 경우에 예를 들게요. 나는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하루에 1시간씩 메디테이션 합니다.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 하니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메디테이션을 하면은 행복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저기 해서 아픈 데 하나도 없고 덥지도 춥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행복하다. 그러니까 들이쉬고 내쉬고에 이식을 집중하다가 그 다음에는 나는 행복하다로 이식을 옮깁니다. 그럼 그 사이에 옛날 생각이 습격해 와요. 그럼 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 그 생각보다는 지금 행복한 생각이 훨씬 나.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물러서 있거라. 난 좀 행복한 생각 할래. 그 다음에 뉴스 시간이 다 와요. 텔레비 봐야지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뉴스 보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완전 훨씬 더 행복한데 그래 뉴스 물러가거라. 내가 지금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게. 이렇게 돼서 결국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과거 생각과 미래 생각을 안 하고 현재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중요해요. 항상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매 순간마다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 수준이 올라가요.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수가 있어요. 가장 학생이 많이 모이는 인기 있는 교수가 있어요. 젊은 친구인데요. 이스라엘 친구인데, 젊은 친구인데, 이 친구는 하버드 대학에서 학술 강의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학술은 어떻고 이거 안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버드 대학 학생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거냐 이걸 갖다가 한 학기에 24시간을 가르친다고요. 학생이 제일 많아요. 근데 그 친구가 구원하는 게 이겁니다. 행복하는 방법이 자기는 그렇게 한대요. 자기는 어떻게 하냐. 하루에 30분 명상하고 벤샤하 교수는 하루에 자기 전에 노트를 꺼내가지고 감사한 일 5개를 쓴다 이겁니다. 5개 쓴다. 명상하고 두 번째 감사하다고 5개씩 매일 쓰고 하루에 마누라를 12번 안아준대요. 한 달 동안. 그게 자기의 행복한 방법이다. 이런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12번 안아주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면은 애누리 해서 3번만 안아주세요. 3번.
한국 사람들이 점점 더 잘 살게 됐는데 왜 점점 불행해집니까? 좋은 거는 당연하니까 그건 당연하고요. 점점 더 잘 살수록 내보다 점점 더 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요. 그리고 요새 텔레비 광고가 얼마나 발전했는지요. 텔레비 드라마 잘 보여주는 거 왜 잘 보여주는지 압니까? 시청률을 끌어가지고 광고 더 봐달라고요. 그럼 광고는 어떻습니까? 30초 동안에 몇억 원 내요. 그러면은 자동차 광고는 자동차 성능이 얼마나 좋다고 광고합니까? 이거 가지면은 싹 이쁘게 보인다고 광고합니다. 심지어 냉장고 광고도 냉장고의 성능이 얼마나 좋다는 게 아니고 유명한 배우 옆에 탁 서가지고 이 냉장고를 갖게 되면 멋있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온 천지가 여러분이 꾀어요. 그거는 전부 다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름은 갖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마음 먹게 달랬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지금까지 얘기요. 정리할게요. 사람이라는 게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게요. 우리 상식하고 달리 움직여요. 우리가 마음을 전부 갖고 있지만 이게 전부 괴물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도 되지도 안 하고 여러분 상식도 안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 수준을 지금부터 높여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이 꼭 외워야 될 게 하나가 뭡니까? 행복하다를 반복할 것. 무상행복 반복할 것. 그래가지고 어때까지 반복하느냐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나는 행복하다는 생각이 나오게 하는 것. 그게 하나. 그 다음에 둘째로 실제로 행복을 가슴에 채우는. 그러니까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실제로 행복해지는 방법의 하나는 명상하는 거. 그 다음에 감사하는 이유를 생각하는 거. 어때요? 정리가 됐어요?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고 여러분들은 어린애를 갖고 있어요. 걔들을 이제 어떻게 교육시킬 거냐 하는 게 남았어요. 근데 걔들은요, 여러분들보다 더 천재들입니다. 왜요? 걷는다는 것을 배웠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학습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대개 어머니들은 애들의 그런 학습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아이들에게 행복하다를 가르치는 건데 행복하다는 꼬마에게는 어려워요. 행복하다 외워가지고 단어를 외울 수 있지만 실제로 뭐가 행복한지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은 고맙다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마워하면 그게 행복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이들하고 같이 고맙다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 했던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하는 식의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아이하고 같이 불렀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고맙다 하는 말을 수시로 할 수 있게끔 습관을 들이고 실제로는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이 고맙다는 말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엄마 고마워요. 왜요? 맛있는 걸 해주셨으니까요. 엄마 고마워요. 왜요? 학교에 데려다 주셨으니까요. 선생님 고마워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친구 고마워요. 왜요? 같이 놀아주니까요. 이렇게 말을 붙이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 이렇게 말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 고마워요. 아이들에게. 엄마가 묻습니다. 왜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엄마가 나를 사랑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이 잘 몰라요. 그러나 금방 알게 돼요. 아이들은 말 배우는 천재들이라고요. 금방 알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면 아이들은 누구를 보고 뭘 보더라도 고맙다 하는 성질이 생겨요. 습관이 돼요. 그게 바로 감사하고 연결이 돼요. 그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하나 더 가르칠 게 있어요. 하나 더 가르칠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들 아이들 키울 때 곤란한 점이 있죠. 친구들하고 싸우잖아요, 아이들이요. 유아원의 아이들이 친구하고 싸우잖아요. 물건 서로 뺏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양보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렵다. 아이들이 어떻게 그걸 알아? 아닙니다. 아이들은요, 습관을 만드는 천재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 친구하고 노는데 양보하는 법을 가르치고 엄마하고 대할 때 양보하는 법을 배우면 훌륭한 인격자로 자랄 겁니다. 아이들에게 네가 먼저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하고 같이 놀게 해주고 얘도 네가 먼저 나도 네가 먼저 하도록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 어려운 걸 아이들이 어떻게 배워? 천만에요. 아이들은 습관을 들이는 천재입니다. 타고났어요. 어른이 안 되죠. 아이는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네가 먼저 배우고 고마워요 배우고. 그러니까 잠재의 이식은 언제 형성이 되느냐 그러면 어릴 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아원 교육이 제일 중요한 교육입니다. 머리 굵어지면은요,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어렵고,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어렵고, 고등학생보다는 대학이 어렵고, 머리가 점점 굵어질수록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러나 아이들은 습관을 기르려면은 백지 상태에 받아들이니까요. 쉬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습관이 길러지면 평생 동안 아이들은 행복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죠. 근데 100가지, 1000가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한 두서너 가지만 제대로 하면 훌륭한 인격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남하고 사이에 관계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대해서 하면 이 사람 입장 생각하고 저 사람 되면 저 사람 입장 생각하고 이 사람 되면 이 사람 생각하고 하면은 인간관계가 좋아지죠. 훌륭한 사람이죠. 항상 감사하는 마음, 항상 행복한 마음,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은 얼마나 훌륭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일찍 아이들은 습관을 만드는 천재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연습해서 그게 머리에 딱 배겨가지고 반복하면 그게 성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아원 어머니들은 참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훌륭한 어머니 되기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세상 사는 법을 가르치면 됩니다. 세상 사는 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영어, 수학, 국어 가르치는 거하고 다릅니다. 영어, 수학, 국어를 가르치려면은 어려운 단어도 외워야 되고 어려운 문제도 풀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습관만 만들면 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하면 되고 일단 습관만 들면은 편하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것은 어머니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 어머니들께서는 여러분 어머니가 스스로 나는 행복하다 하는 걸 습관을 만들고 스스로 사람을 대하면은 남의 입장을 생각하자 하는 걸 습관을 만들고 스스로 그리고 아이들에게 감사해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네가 먼저 가르치고 그러면 아이도 그런 아이를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드렸는데 이 책은 가정에서 온 식구가 모여 앉아가지고 습관을 만드는 것을 가족회의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써놓은 책입니다. 여기에는 아이들은 적어도 초등학교 이상 되는 아이로 예상하고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잘 읽은 다음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할 일이 아니고 지금부터도 내용을 변경해서 유아한 아이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달에 1시간씩 인성교육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 얘기에 10분의 1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책에 얼마간 쓰여있고 이 책 보시면은 한 10분의 2 정도는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와가지고 내 이름 찾으면은 인터넷에 내가 강의한 것이 한 20번쯤 됩니다. 한 20시간 정도 강의한 게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고 또 공부하시면 됩니다.